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 제롬 파월 의장 연설 후에 시장이 잠깐 달아올랐다가요.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월요일장 마감을 보면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죠. 네, 8월 25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주요 지수들이 다 조금씩 내렸어요. S&P 500이 0.4% 정도, 나스닥은 0.2, 다우는 0.8% 하락했고요. 지난주 분위기랑은 확실히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 또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한데 시장이 뭘 보고 있는지 또 기업들 소식도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 좀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그럼 먼저 시장 전반적인 큰 그림부터 좀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시장은 좀 쉬어갔습니다. 네, 지수들이 다 하락했죠. 네,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이걸 살짝 열어두면서 잠깐 환호성이 나왔었잖아요. 네, 기대감이 확 올라갔었죠. 근데 이번 주엔 그 열기가 좀 식은 것 같고 국채 수익률은 또다시 오르면서 다들 좀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후반에 중요한 발표들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네, 맞아요. 개인 소비 지출, 그 PC의 물가 지표랑요. 또 모두가 주목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일단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파월 의장이 그 연설에서 고용 둔화 리스크, 이걸 언급한 게 꽤 컸어요. 아, 그 부분 때문에 이나 기대가 유지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9월의 금리가 한 0.25%포인트 정도 인하될 거다. 이 가능성을 꽤 높게 한 8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80%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기대는 이렇게 높은데 시장은 오히려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금리 인하의 경로랑 속도,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하를 하긴 할 텐데 과연 얼마나 꾸준히 할지, 또 물가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잘 조절할 수 있을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 단순히 9월에 하냐 마냐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의 숨고르기로 나타나는 거고요. 특히 그 중요한 PCE 물가 지표 발표 전까지는 이런 경계 심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요, 80%라는 확률로 인하를 보면서도 이렇게 신중하다는 게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혹시 시장이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다른 좀 불안 요소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뭐 예를 들면 인하를 하더라도 그 폭이 작거나 그 이후에는 좀 불확실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변수가 나올까 봐 걱정한다거나 그런 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80%라는 건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기대치일 뿐이고요.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행동은 훨씬 복잡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인하 여부, 이걸 넘어서서 그 이후의 통화정책 방향, 그러니까 연말까지 더 내릴지, 뭐 내년엔 어떨지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작용할 수 있고요. 중장기적인 경로에 대한 고민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 외에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예상 못한 경제지표 충격 같은 그런 잠재 변수에 대한 경계심도 분명히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은 9월이나라는 단기 호재, 이거보다는 그 이후에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더 집중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리스크 관리 차원이군요. 네, 특히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한 개별 기업 이슈가 아니잖아요. AI 산업 전체, 더 나아가 기술주 전반의 모멘텀을 가늠할 변수니까 더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단계적인 기대랑 중장기적인 불확실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네요. 그럼 빅테크 기업들 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역시 엔비디아 정말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실적 발표 앞두고 시장이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죠. 옵션 시장에서는 이번 주 변동성이 위아래로 한 6% 정도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6%면 꽤 큰 폭인데요. 네, 실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걸 시장도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또 주가가 반등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시총 최고치 경신, 이 기대감을 또 키웠습니다.
정말 시장이 기대를 한몸에 갖고 있네요. 그렇죠. 반면에 애플은 좀 다른데요. 일론 머스크 쪽 그 X에서 애플이랑 오픈 AI 파트너십 관련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어요. 아, 그런 소송 리스크가 있었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큰 움직임 없이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이 지점을 좀 더 넓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이나 실적은요, 이게 그냥 한 기업의 성과, 이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아, 더 큰 의미가 있다고요? 네. 중장기적인 AI 혁명,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 하는 시장의 근본적인 질문을 담고 있는 겁니다. AI 칩 수요가 계속 이렇게 폭발적일까? 공급은 이걸 따라갈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이죠. 그렇군요. AI 사이클의 지속성에 대한 질문. 네, 바로 그거죠. 엔비디아 실적이나 앞으로의 전망, 가이던스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줄 겁니다. 만약 기대치를 확 뛰어넘으면 AI 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겠지만 반대라면 관련 산업 전반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겠죠. 정말 중요한 발표네요. 그럼 애플은요? 애플 사례는 또 다른 걸 보여주죠. 개별 기업을 둘러싼 리스크, 특히 뭐 규제라든지 이런 법적 분쟁 이슈가 주가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고요. 네, 그렇죠. 결국 이런 빅테크 기업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모여서 전체 시장 분위기나 투자 심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AI 혁명의 지속 가능성 시험대가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개별 종목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유독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네, 몇몇 기업들 움직임이 컸죠. 먼저 큐리그 닥터페퍼 KDP인데요. 커피랑 음료로 유명한 회사죠. 아, KDP 주가가 많이 빠졌던데요? 네, 하루 만에 7%에서 많게는 11%까지 급락했어요. 이유를 보니까 네덜란드의 JD 피츠, 이게 피츠커피 모회사거든요. 아, 피치커피 인수권이군요. 네, 거기를 무려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수한다고 발표했어요. 180억 달러 현금이요.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한국에서 각각 다른 상장사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고요. 분할까지 같이 발표했군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장 이 큰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냐, 즉 단기적인 부채 부담 증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8억 달러 현금 인수는 정말 상당한 규모죠. 단기적으로 재무 구조에 부담이 될 거다. 이 우려는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딜의 다른 면, 그러니까 회사 분할 계획,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분할이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각 사업 부문, 즉 커피와 음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핵심 역량에 더 집중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분할을 통해서 각 사업 가치가 시장에서 더 잘 평가받고 결국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잠재력, 흔히 말하는 밸류업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아, 밸류업 효과요? 각자 전문 분야에 집중해서 가치를 올린다. 네. 각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시장 변화에도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고 뭐 투자 유치나 경영 전략 세우는데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인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재무 부담, 이 비용에 집중하고 있지만 회사는 분할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과 가치 제고라는 이익을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앞으로 어떻게 찾아가고 또 시장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단기 부채 우려와 장기 성장 전략 사이의 줄다리기군요. 근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큰 규모의 분할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없애고 관리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지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헛기란 음료사업 간에 같이 쓰던 유통망이나 마케팅 자원 같은 게 나눠지면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바로 1+1은 2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걱정이죠. 실제로 통합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규모의 경제라던가 뭐 교차 판매 기회 같은 시너지 효과가 분할 때문에 약해질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런 단점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두 개의 독립된 상장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중복적인 관리 비용 증가, 이것도 무시 못하고요. 그렇군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KDP 경영진은 분할을 통해 얻는 이익, 즉 전문성 강화나 집중도 향상이 통합 운영 시너지 상실이나 관리 비용 증가라는 손실보다 더 크다는 걸 시장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겁니다.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각 사업 부문의 실적 추이나 비용 관리 능력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KDP 행보를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겠네요. 자,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PDD 홀딩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테무로 더 잘 알려진 곳이죠. 아, PDD 실적 발표였죠. 결과가 좀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7%나 넘었어요. 여전히 성장세는 강하다는 걸 보여줬죠. 오, 매출은 좋았군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나 줄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진 게 확 드러났습니다. 마진 압박이 현실화된 거죠. 아, 이익이 많이 줄었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개장 전에는 주가가 막 오르다가 장 열리고 나서는 좀 변동성을 보이더니 결국 약 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신장과 성장 수익은 그의 고인이군요. 네. 테무의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 경쟁 심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PDD 사례는 정말 성장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특히 테무처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점유율을 높이려면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겠죠? 네, 마케팅 비용, 물류 시스템 구축 비용 이런 게 막 불어나면서 단계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작년 PDD 마케팅 비용 규모를 보면 어지간한 중견기 연간 매출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와, 그렇게나 많이 썼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으로 이어질까? 그리고 언제쯤 의미 있는 수익을 낼까? 여기에 집중될 겁니다. 중국 내수 경기 상황 변화랑 또 점점 복잡해지는 미중 관계 속에서 PDD가 글로벌 확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주가 방향을 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겁니다. 네, 단순히 매출 성장률만 볼 게 아니군요. 그렇죠. 비용 구조랑 수익성 개선 추세, 이걸 같이 아주 면밀히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인지 아니면 그냥 출혈 경쟁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느낌이네요. 자,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좀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영국 증시가 쉬었죠. 뱅크 홀리데이로. 네, 휴장이었습니다. 그 영향인지 유럽 주요 증시는 대체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어요.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이 0.4% 내렸고 독일 닥스, 프랑스 CAC 지수도 각각 0.4%, 1.6% 하락했고요. 네, 유럽은 좀 조용히 했네요. 반면에 중국 증시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1.5% 오르는 등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이어갔어요. 아, 중국은 반등세를 이어갔군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지역과 기업들 소식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네, 현재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기대와 경계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변곡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와 경계가 맞서는 변곡점. 네, 단기적으로는 9월 금리 인하라는 강한 기대감이 시장을 좀 받쳐주고는 있지만 동시에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PCE 물가지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은 아주 결정적인 이벤트를 앞두고는 또 극도로 신중한 모습, 그야말로 숨죽인 상태인 거죠.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 방향성,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이런 큰 파도가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고요. 네. 미시적으로는 AI 사이클이 계속 될지, 또 개별 기업들 실적이나 M&A 활동, 그리고 규제 리스크 같은 작은 물결들이 계속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거시적인 파도와 미시적인 물결이 같이 작용하는군요. 그렇죠.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시장 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들은 역시 AI 혁명이 가져올 생산성 향상, 이게 정말 실현될지 여부, 그리고 예측하기 어렵게 흘러가는 미중 간의 무역 기술 갈등, 또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네, 중장기 변수들도 중요하겠네요. 네, 이 요인들이 앞으로 시장 전반의 프리미엄 혹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계속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와 경계가 공존하는 변곡점, 아주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같은 빅테크 이야기부터 KDP의 대규모 M&A와 분할,
그리고 PDD의 성장과 수익성 고민까지 주목할 만한 기업 소식도 깊이 있게 다뤄봤네요.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정리하자면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나 AI 성장 같은 기회 요인, 그리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나 기업별 리스크 같은 위험 요인, 이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이번 주 후반에 나올 PCE 물가지수나 엔비디아 실적이 이 균형추를 어느 쪽으로 기울게 할지 그걸 지켜보는 게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네, 정말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본 PDD 홀딩스 사례,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산업 분야나 아니면 지금 몸담고 계신 조직에서는 성장과 수익성, 이 두 가지 목표가 현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장과 수익성의 관계,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이 두 목표가 아주 조화롭게 잘 가고 있나요? 아니면 서로 좀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나요? 성장을 위해서 단기 수익성을 좀 희생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지, 또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반대로 너무 안정적인 수익성에만 머무르다가 미래 성장 동력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질문들이 단순히 투자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다양한 시스템의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아주 유용하고 또 재미있는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